자, 지금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번에 490억 원의 영업이익이 났는데 그중에서 인리 투자 관련 이익이 405억 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405억 원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 ESG라는데 사실 이건 별칭이고요. 에코그룹사가 QNB 프로젝트의 1기 투자, 2기 투자 합쳐서 421억 원씩 두 번 해서 총 842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게 고압산 침출법 기술력인데 이게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 때문에 ESG라고 별칭이 붙은 겁니다. 두 번 투자했다라고 해서 지분율이 99에서 18%가 아니고요. 이거 통합해가지고 지분율 9%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10%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투자 관련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세 가지 중 하나로 보시면 되고 혹은 이 셋 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구분을 하자면 지분법상 이익과 나머지 2, 3번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분법상 이익은 지금 아까 9%의 지분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냥 뭉뚱그려서 10%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분법상 이익으로 405억 원을 달성을 하려면요. 요 QNB 프로젝트에서 곱하기 10을 해서 4,050억 원 정도의 순수 이익이 나야지만 이렇게 지분법상 이익을 405억 원을 반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순수 이익만 가지고 4,050억 원을 번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 분기 영업이익에 반영된 거기 때문에 이게 연간 4,050억 원 규모라면 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405억 원을 인식했고 곱하기 10해서 4,000억 원 정도 이익을 달성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캐파가 4만 톤 정도로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분기에도 반영되긴 했지만 투자 이익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도 추가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참고로 이 법인에서 생산하고 있는 MH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LME 거래소, 그러니까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보는 순수 니켈 가격에다가 항상 할인돼서 거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순수 니켈은 뭐 99.8% 순도를 가져가고 있는데 MHP 같은 경우에는 최종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가공이 필요한 중간 원료입니다. 그래서 중간재라 불리는 건데 요 니켈 MHP 같은 경우에는 수산화 혼합 침천물이기 때문에 니켈 함량이 35에서 45%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코발트, 수분, 기타 불순물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걸 얼마나 잘 정제하고 가공하냐에 따라서 우수한 니켈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에코그룹사랑 이 GM이 협력을 하는 구도가 나오게 되는 것도요. 에코프로 머티가 보유하고 있는 이 리파이닝 공정에서의 엣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전구체로 만드는 그 과정까지를 에코프로 머티가 참여해서 하는 거고요. 이 정제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체 매출과 이익이 큰 차이가 안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LME 니켈 가격에서 이 비용만큼을 할인해서 MHP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QNB에서 생산된 MHP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된 가격으로 거래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공정으로 바로 가는 게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제 마진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룹 내부에 그대로 남게 된다는 건데 그럼 일단 이 법인에서 얼마 정도의 매출이 나왔고 이익이 나왔는지를 추산을 하려면 그들이 알려진 자료는 5만 톤 정도를 우리는 캐파를 가져간다. 이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전체 톤당 단가를 봐야겠죠. MHP 톤당 단가는 LME 니켈 가격 곱하기 MHP 판매 가율입니다. 페이어빌리티인 거죠. 얼마나 할인을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인이 적으면 적을수록 높은 마진을 취할 수 있는 거고 할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낮은 마진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MHP 판매 가율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얼마나 쳐주냐라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PRA 평가 기준으로 보면 75에서 85% 정도의 할인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판매가율이 이 정도 되는데 가장 높았을 땐 85도 찍었고 가장 낮았을 땐 70 정도 찍었으니까 그냥 중간 정도로 봐서 판매가율을 80%로 적용을 한다면 지금 현재 LME 니켈 톤당 가격이 약 15,000달러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15,000달러. 이걸 그냥 80% 정도로 추산을 해본다면 최종 단가 15,000원 곱하기 80% 12,000이죠. 총 4만 톤 곱하기 12,000달러를 곱하게 되었을 때는 4억 8천만 달러 나오고 총 6,400억 원 정도의 연간 매출이 추정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봤을 때. 자,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매출이잖아요. 아까 반영됐었던 거는 이익입니다. 그러면 405억 원 곱하기 4,050억 원 정도의 이익이 나야 된다는 건데 그런 6,400억 원의 매출이 나오고 나서 기타 비용들을 빼줘야 될 겁니다. 그럼 순수한 이익이 남겠죠.
그럼 HPAL 공장의 톤당 운영비를 뭐 5,000달러에서 7,000달러 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지금 잡고 있는데, 운영비가 낮을 경우, 좋은 경우죠. 5,000달러로 잡았을 때랑 통당 7,000달러 잡았을 때 5,000달러 잡게 되면 3,720억 원이 남게 되고요. 그리고 톤당 7,000달러 잡았을 때 2,650억 원이 남게 됩니다. 이게 영업이익률로 환산하게 되면 40에서 58%로 매우 높아요. 그러면 운영비가 별로 들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하더라도 다 하고 나서 남는 돈이 약 3,720억 원이고요. 이거를 분기당으로 잘라보면 대략적으로 920억 원을 4번 인식해서 연간 3,720억 원 정도의 이익이 날 수 있겠다라고 추산해보는 겁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영업이익률이 엄청난 겁니다. 마진율이 엄청나다라는 거.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920억이 남았다라고 치면 이거의 10분의 1을 하잖아요. 그럼 92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지분법상의 이익만 인식한다라고 했을 때는 405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여기 아까 계산하듯이 92억 원의 이익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죠. 300억 정도는 어딘가에서 따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에코프로 머티랑 GM이 손을 잡았던 이유도 결국에는 가공, 이 정제 마진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그 전제 하에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부로 할인된 가격이 안 나간다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순수하게 이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해봤을 때는 대략 8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분기로 나눈다라고 해도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최대치로 이익을 땡겨온다라고 해도 2천억에 10분의 1이면 200억이죠. 그럼 요 금액 대비해서 훨씬 큽니다. 이 말은 즉슨 이 투자 관련 이익에는 지분법상 이익 외에 무언가 껴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분법상 이익이라는 거는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 같은 건 아니에요. 내가 보유한 지분의 그 퍼센티지에 대비해서 계열사들이나 아니면 관계 있는 회사가 어떤 수익성을 찍었을 때 거기에 퍼센티지만큼 수익으로 인식을 장부상 해놓는 건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추후 반복적으로 몇 번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익의 규모가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일회성이 아닌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QNB 프로젝트에 총 842억 원 투자한 거잖아요. 근데 자산가치 변동 인식이라는 건 내가 842억 원 투자했는데 이 법인의 가치가 매우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50% 성장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421 더해주는 거니까 1263억 원으로 증가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차액이 421억 원만큼 자산가치가 변동한 거잖아요. 그럼 요거를 인식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인리 투자 관련 이익 중에서 405억 원이 이런 자산가치의 변동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겁니다. 혹은 지금 이 영가매수 차익이라고 한다면 이 공장 QNB 1과 2를 지금 현재 가치는 뭐 2천억 정도 돼요. 근데 이 회사가 투자할 때 좀 싸게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일을 할 거니까. 그래서 1,600억에 받았다라고 합시다. 할인돼서. 그러면 이 400억의 차익이 생기는 거죠. 이 영가매수 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반영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2번과 3번에 해당되는 이익 분만큼은 일회성 이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지분법상 이익은 앞으로 변동될 수 있겠으나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겁니다. 회사 측에서도 이 이익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밝혀놨어요. 공정 효율화를 통해서 이 QNB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이익들을 더 키워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오늘 발생한 이 405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은요, 이러한 정상적으로 영업이 잘 되어서 영업이익이 발생되었고 거기에 10분의 1 떼어간 거 일부랑 이러한 자산가치 변동했다는 인식을, 지분가치를 인식한 것들을 실적에 반영해서 추가로 얹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은요, 전부 다 저의 추정입니다. 물론 객관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추정한 거긴 한데 오피셜 내용은 아니고요. 특히나 이 MHP의 가공비나 뭐 정제 마진이나 이런 것들은 업계 표준을 최대한 참고해서 추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걸 추정해서 보건데 지분법상 이익만으로 405억 원을 채우기에는 현재 이 4만 톤의 캐파를 보유하고 있는 요 QNB 프로젝트 1기, 2기의 이익만으로는 좀 버거워 보인다. 그래서 분명히 지분법상 이익 외에도 이러한 자산가치 변동 인식과 염가 매수 차익이 반영된 수치일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